자, 11번입니다. fx는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g가 이제 a를 경계로 해서 왼쪽 오른쪽에 좀 식이 다르다. 근데 얘는 그냥 직선인데요. 요 fx 더하기 4는 바로 얘를 다시 활용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쓱 봐도 우리가 이거는 축 자체가 지금 4죠. 그러니까 식을 살짝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x 대신에 x 더하기 4가 들어가는 거니까 식이 너무 예쁘게 좀 나온다. 이쪽 식을 좀 다듬고 가도록 할게요. 요 x 자리에다가 x 더하기 4가 들어가면 그냥 깔끔하게 사라지면서 x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a 빼기 16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gx의 a를 포함한 오른쪽은 이거, 그 다음에 a보다 작은 것은 요만큼의 식으로 일단은 gx는 식이 작성이 되었다. 자, 그럴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의 곱을 구하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곱한다라고 하는 거 괜히 헷갈리지 마시고요. 곱할지, 합할지, 뺄지는 그거는 문제를 끝까지 꼭 읽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가를 보니까요. 아, fx 이게 뭐죠? 아, 요거네요. 요거. 얘는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아하, 우리가 가에서 알 수 있는 정보. 무슨 정리에 의하여? 그쵸?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도 괜찮겠죠? 그래서 f의 0의 함수값과 f의 2의 함수값의 부호는 서로 달라야 돼요. 즉 곱한 것은 음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fx가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물론 이렇게 정리도 되지만 아무튼 그럼 f0은 뭐예요? 그냥 a만 남고요. f2는 뭐죠? 2. 그렇죠? f2는 4-16이니까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a-12가 이렇게 되고 0보다 작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다음 조건 가 나를 둘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일단은 가 조건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a의 범위가 나오네요. 바로 0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가 찾고자 하는 a의 범위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통해서 이제 a를 찾았을 때 이 범위 안에 걸려드는 것만 골라낸다. 뭐 이런 생각이겠죠. 자, 이제 나를 보겠습니다. fx 곱하기 gx는 a에서 연속이다. 연속은 뭐예요? 함수값, 극한값 다 일치. 그러니까 극한값, 좌극한이죠. 함수값과 좌극한, 우극한 이렇게 세 가지가 다 같아야 된다. 아무튼 그렇다. 자, 그러면은 식을 좀 써봐야겠죠. fx 곱하기 gx는 식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거 직접 쓰는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봐봐요, 얘들아. fx는 지금 하나의 식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fx를 내가 어떤 a라고 하는 a의 어차피 얘는 무조건 연속이니까 내가 임의의 a에 대해서 식을 갈라쳐도요. 왼쪽 오른쪽의 식은 변하지 않고 똑같이 그냥 이 자체가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fx 곱하기 gx는 이 gx는 지금 a를 경계로 해서 식이 다르잖아요. a를 경계로 해서 식이 다르니까 fx 곱하기 gx는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fx는 또 쓰기 좀 귀찮으니까 그냥 똑같이 쓸게요. 그러면은 fx 곱하기 그 다음에 gx 어디 요거죠. 2x 더하기 5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2x 더하기 5a다. 걔가 어떨 때요? x가 a 이상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반대로 x가 a보다 작을 때 밑에다 쓸게요. a보다 작을 때에는 어차피 a보다 작은 데에서도 fx의 식은 변하지 않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fx 곱하기 gx는 아까 뭐라 그랬죠?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얘를 좀 정리해서 쓰면 얘죠. 얘. x제곱 더하기 a 빼기 16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빼기 더하기 a 빼기 1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내가 모르는 a를 경계로 해서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각각 작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a에서 연속임을 보이고 싶어. 다른 데는 필요 없어. a에서 연속임을 보이고 싶은 거야.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a에서 그쵸 이어줘야겠지. 이어줘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딱 봐도 바로 뭐예요? 그쵸? a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a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괜찮겠지. 왜요? 얘는 어차피 뭐야? 다항식이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하는 거야. 맞죠? 엄밀히 따지면은 a라고 하는 함수값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과 그 다음에 a로에 여기는 a의 오른쪽이니까 우극한 그리고 얘는 a의 왼쪽이니까 좌극한 이런 식으로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 다 일치를 시켜서 식을 써야 되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그게 조금 더 뭐랄까 좀 투모치하죠. 왜냐면 어차피 뭐예요? 얘는 다항식 함수값 극한값 다 일치한다고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바로 a를 여기다가 그냥 넣어버리고 여기도 a를 그냥 넣어버려서 그 함수값이 연결되게만 하면 되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럼 a를 왼쪽 위측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a를 여기다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fa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2a 더하기 5a 이렇게 될 거야. 맞아요? 물론 정리하면 7a가 되지만 일단은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a보다 작지만 a를 여기다가 아래식에다가 바로 대입해도 괜찮겠죠? 엄밀히 따지면은 a의 좌극한
써야 되는데 그죠? A로의 좌극한 그 리미트 써야 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 어떻게 돼요? 역시 FA 곱하기 A제곱 더하기 A 빼기 16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서로 같대요. 같은데 선생님 FA가 똑같으니까 약분해 줄게요 라고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지. 왜요? 우리는 약분할게요, 약분할게요라는 말을 생각하는 순간 뭐를 전제로 한 거예요. 그렇죠? FA가 0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데 FA가 0이 아닐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단은 경우를 좀 나누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FA가 만약에 0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얘가 0이니까 요 뒷부분에 어떤 값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바로 그냥 뭐예요? 같다라고 결론이 나버리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FA는 0, 을을 만족하는 A 또 답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FA가 0이란 얘기는 내가 어디에다가 0을 A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FA가 이게 FX잖아. 그죠?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 볼까? 그럼 어떻게 돼요? A 제곱 빼기 8A 더하기 A가 되겠지. 그러니까 A 제곱 빼기 8A 더하기 A 맞나요?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7A가 0이란 얘기고 여기에서 나오는 A는 보시다시피 0과 7이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0 또는 7인데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죠, 친구들? 어차피 가라는 조건에서 내가 어떤 A 값을 찾던 이 안에 걸려들어야 돼요. 맞나? 그렇게 되면 0과 7에서 누가 탈락이에요? 그렇죠? 얘가 탈락이란 얘기야. 왜? 0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내가 찾는 답 중에 7도 포함되어 있다. 일단은 키핑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약분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뭐다? 그렇죠. 두 번째, FA가 0이 아닐 때를 전제로 하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FA가 0일 때를 전제로 했을 때 뭐였어요? 그렇죠. 0 또는 7이었잖아요. 맞아?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차피 여기에 걸려들어야 되니까 7이였잖아. 그러면은 FA가 0이 아니란 얘기는 뭐예요? A는 일단은 7은 아니어야 돼라는 생각을 하고 가는 거지. 맞죠? 물론 뭐 A가 0이 아니어야 돼도 당연히 가져가는 거죠. 다시 한번 A가 0이다 해서 나오는 게 0과 7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FA가 0이 아니야라는 얘기는 A는 0도 아니고 7도 아니야를 전제로 했을 때 이야기야.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뭐예요? 이렇게 약분될 거 약분되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뭐다? 그렇죠. 7a가 되는 거죠. 그럼 7a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제곱 플러스 a 빼기 16 이렇게 됩니다. 얘를 한 번씩을 정리해 주니까 어떻게 되죠? A 0은 다 넘겨보자. 그럼 0은 어떻게 되죠? 너무 어려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맞나?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네요. a 빼기 8, 그 다음에 a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a는 뭐랑 뭐예요? 8과 마이너스 2인데 어때요? 8과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7, 그러니까 7과 0을 잘 비껴갔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심이 된 거고 마지막에 누구예요? 여기에서 또 걸러줘야겠지. 맞나? 어차피 내가 찾는 a는 이 안에 들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아쉽게도 마이너스 2도 탈락이 되는 거야. 그래서 8만 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경우에서 7과 8만 a가 선택을 받았고요. 문제에서는 곱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7과 8을 곱한 56이 최종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12번입니다. fx는요 1을 경계로 해서 왼쪽 오른쪽 식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gx는 그냥 하나의 식이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그랬다. 기억을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 값이 존재하냐? 존재성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은 fx는 뭐예요? 1을 경계로 해서 왼쪽 오른쪽은 다 직선이고 얘는 이차함수식이니까 뭐야? 어차피 1을 경계로 해서 왼쪽은 알아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1에서 왼쪽 오른쪽이 연결만 시켜주면 이쪽은 다 이제 실수 전체에서 연속 이미 이제 보장을 받는 거죠. 그럼 1에서 이제 연결만 시켜주면 되니까 어차피 이건 뭐야? 다 다항식이니까 어차피 다항식은 극한값 함수값 다 같죠. 뭐 좌극한값, 우극값과 함수값 다 같잖아. 그러니까 그냥 1을 여기 대입한 다음에 함수값만 일치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어떻게 됩니까? 1을 윗식에다가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 더하기 a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2 빼기 1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식을 정리해주기 위해서 얘를 다 이쪽으로 넘기자. 그러면 a 제곱 여기 얼마죠? 플러스 1이니까 넘어가면은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되겠다. 그럼 능력을 만족시키는 a가 있냐 존재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3 a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됨을 볼 수 있고요. a라고 하는 것은 2 또는 마3이라고 무려 두 개나 버젓이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참으로 얘기가 되겠다.
자, 니은 보시면은 gx분의 1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정수 a를 다 더해보라. 그게 10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g는 뭐예요? 여기 있는 2차식이다. 그러면은 g는 어디지? 이거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분의 1이야. 이게 지금 gx분의 1이에요. 그럼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 이거 자체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잖아. 그럼 두 개를 나눴을 때 연속이 되려면 얘가 0만 아니면 되는 그 포인트에서만 잘 피해가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게 모든 실수에서 연속,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그거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려면 정리하면 얘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 이거야. 맞죠? 그렇게 되면은 얘는 뭐예요? 아래로 블록이 2차식이니까 0이 되지 않는다.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다. 그렇게 되면 그림이 이런 느낌으로 흘러간다는 얘기고요.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다. 그쵸?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허근만 두 개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판별식이 떠오르겠죠. 판별식은 b제곱 빼기 4a가 되고요. 걔가 음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나요? 그렇게 되면은 a에다가 a 빼기 4 이렇게 되니까요. a라고 하는 것은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의 정수의 합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이고요. 걔는 6이네요. 아하, 10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니은은 탈락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자, 디귿 볼게요. 디귿은 보자. G분의 F. 아무튼 요렇게가 한 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열린 구간에서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일대 이 멘트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찾아서 뒤에 거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 보세요. 뭐 그런 말이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면은 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당연히 a라는 값을 찾아내야겠죠. 그래야 사이값 정리를 적용할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fx는 뭐예요? 지금 식이 구간별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gx분의 fx의 식을 한번 직접 써보도록 하자. 어차피 gx는 구간별로 식이 나눠져 있지 않으니까 내가 한 번에 식을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gx분의 fx는 그냥 쓸게요. gx분의 fx는 뭐예요? 마이너스 5x 더하기 a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에는 아래 거죠. 그러면은 그냥 gx분의 뭐예요? 이거죠. 2x제곱 빼기 x 더하기 빼기잖아. 빼기 a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그쵸? 1이라는 경계를 통해서 갈라진 gx분의 fx의 식이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그럼 상식적으로 뭐예요? 일단은 첫 번째 1에서 연결이 돼야 돼요. 이건 기본이야.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런데 두 번째 뭐예요? 각각 또한 뭐예요? 그쵸?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뭐다? 그렇죠. 절대로 얘가 0이 되어서는 안 되란 말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니은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 봐봐. 우리가 아까 G가 어디겠어요? 여기 문제를 풀 때 뭐였어요? 여기 했다. 그죠? 이 G가 0이 되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해가지고 나온 A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귿은 뭐예요? 1을 경계로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식이 다른데 첫 번째 1에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연결된 연결해서 이제 1이 연결은 되었지만 아무튼 이 왼쪽 오른쪽에서 다 무조건 빵꾸난 점이 없이 다 연속 함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각각도 연속 함수여야 하고요. 그리고 1에서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점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이 gx를 0으로 만들어주는 점이 없다를 우리가 니은에서 찾아냈지. 바로 a라고 하는 범위는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게 가장 이 문제의 배경이 되는 a의 범위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내가 a를 이런 식으로 범위를 딱 지정을 해주는 순간 얘는 무조건 연속이란 얘기야. 그럼 우리는 1에서만 경계에서만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제. 맞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이제는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그럼 gx가 0이 아님을 우리는 이 범위를 적용함으로써 얻어냈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0이 아니냐면은 당연히 뭐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x축 위에 둥둥둥 떠 있는 상황이란 얘기야. 그 말은 뭐예요? 이 범위에서의 a가 적용이 되면 이 gx는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다보다 x축 위에 둥둥둥 떠 있는 양수 플러스의 값을 가짐을 우리가 보장을 받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다시 한번 이 경우에서는
gx는 어떤 걸 집어넣어도 무조건 분모는 0 혹은 음수 없이 플러스의 값을 보장을 받은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예요? 우리는 1에서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식에다가 1을 넣어주고요. 이쪽 식에다가 1을 넣어줘서 같다만 설정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위쪽 식에다가 1을 넣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G1분의 이렇게 되겠죠. G1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A는 이렇게 되고요. 아래쪽 식에다가 1을 넣어주면은 G1분의 계산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1 빼기 A제곱이죠. 너무 어려워. 1 빼기 A제곱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G1은 뭐예요? 절대로 0이 아닌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생략이 가능하고요. 우리는 좌우식이 같기 위해서는 분자끼리만 같으면 장땡이야. 맞죠?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5 더하기 A가 1 빼기 A제곱은 제곱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정리를 해줄게요. 다 왼쪽으로 넘기면은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나요?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요. A라고 하는 것은 2 또는 마 3이에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니지.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기본 배경은 뭐예요? 각각을 연속으로 만들어줬다. 그리고 이어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각각을 연속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A가 이 범위에서 의미가 있었지. 근데 내가 찾는 게 지금 얘가 마음에 걸린다. 마 3은 그래서 탈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A를 2라고 2만으로 결정이 여기서 나는 거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봐봐. 여기에서 땡땡땡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는 결국에는 뭐를 알아낸 거예요? 그쵸? A가 2일 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맞죠? 즉 A가 2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A가 2일 때 얘는 여기에서 실근이 있냐? 그러면은 A 빼기 1이니까 얘는 뭐예요? 1,2 뭐예요? 열린 구간 1에서부터 2까지 맞나요? 까지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간다. 그럼 우리는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식 자체 G분의 F라는 식 자체의 하나의 함수를 봤을 때 여기에다가 1을 넣고 여기에다가 2를 넣었을 때의 부호가 달라야 돼요. 즉 무슨 말이에요? G 1분의 F2 곱하기 G 2분의 F2 이게 서로 부호가 다른 음수의 값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야. 곱했을 때 맞죠?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G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을 넣어도 무조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1을 넣든 2를 넣든 뭐야? 이건 어차피 플러스니까 우리가 전혀 이런 관계를 따질 때에는 의미가 없고요. 우리는 이 분자에서만 즉 F2 여기가 왜 2가 나와? 얘들아 여기가 왜 2가 나와요? 여기 2죠. 우리는 F1 곱하기 F2가 음수다라는 것만 지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F1 곱하기 F2가 음수냐라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근데 우리가 A가 지금 2로 결정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서 fx가 이제 식이 결정이 된 거죠. fx는 지금 a라고 하는 미정계수를 포함하고 있지만 a가 2로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서는 5x-5x 플러스 2라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식은 어떻게 됩니까?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란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다가 fx가 지금 1을 경계로 이렇게 식이 갈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1과 2, f1과 f2의 부호의 변화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즉 곱해서 음수가 돼야 돼요. 맞나? 그럼 여러분들이 1은 어디다 대입해야 돼요? 여기다 대입해야 되지. 1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얼마예요? 그 값이 마 3이 되면 알 수 있죠. 마이너스 3이 되면 알 수 있고요. 2는 여기다 대입해야 되지. 1보다 큰 쪽이니까. 그럼 2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2, 4, 8 빼기 2 빼기 4니까 어떻게 돼요? 6, 2라고 하는 양수네. 됐다. 그러면은 음수, 양수. 그러니까 곱해서 음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O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귿도 참이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기억 디귿이 모두 참인 문제였습니다. 3번입니다. fx가 a라고 하는 뭔지 모르는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식이 달라요. 그런데 절대값 x에 대한 이야기야. 절대값 x가 연속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 x의 식을 써보는 거죠. 이렇게 식을 다 써보는 연습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경계를 따라서 식에다가 각각 절대값을 주면은 당연히 되겠죠. 왜냐고 구간별로 식이 다르니까 이렇게. 자, 그럼 뭐예요? 어차피 직선이야. 절대값 먹어도 무조건 다 연속이야. 그쵸? 어차피 2차식. 어차피 절대값 먹어도 무조건 연속이야.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는
경계를 제외한, 즉 A를 제외한 왼쪽 오른쪽은 다 어차피 연속이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는 것은 그냥 이 경계에서 연결만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이거는 다항함수의 절대값 먹어봤자 어차피 그냥 다항함수 느낌이니까 어차피 그냥 A를 여기다가 대입만 해줘도 괜찮겠죠? 그쵸? 괜찮겠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A를 왼쪽에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절대값 A 더하기 2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A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절대값 A제곱 빼기 4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 양쪽에 있을 때를 풀어주는 방법은 알맹이끼리 진짜 그냥 같던가 아니면은 알맹이끼리의 부호가 다르든가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진짜 알맹이끼리 그냥 같든가, 즉 A 더하기 2와 A제곱 빼기 4가 진짜로 그냥 같든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0은 정리를 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인수분해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A 빼기 3 그리고 A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A라고 하는 것은 얼마예요? 3과 마이너스 2 이렇게 일단 될 거야. 그럼 일단은 이거를 킵해 두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뭐다? 그쵸. 부호가 다른 상태에서 절대값이 먹어서 같을 수도 있잖아. 맞나?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서로 부호가 다르다니까 둘 중 하나만 뭐 적당히 마이너스를 주면 되겠죠. 선생님은 왼쪽에다가 한번 마이너스를 줘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되겠지. 걔가 A제곱 빼기 4와 같다.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0은 어떻게 됩니까? A제곱 플러스 A 뭐가 되니?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맞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주시면은 A 더하기 2에다가 A 빼기 1이 0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A는 뭐예요? 1과 마이너스 2 두 개가 나오는 거야. 맞죠? 그럼 전체적으로 A는 몇 개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 둘, 하나 겹치니까 셋, 이렇게 세 개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3, 마이 1 이렇게 세 개를 구했고요. 문제도 물어보는 건 뭐죠? 그죠?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구하래. 합. 마지막에 꼭 합 이런 거 놓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은 1이니까 정답은 이제 2가 되는 5번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선생님이 좀 뭐랄까 그냥 식으로만 쭉쭉쭉 잡아냈지만 사실 이런 문제에서는 그림으로 느껴보는 것도 충분히 엄청난 좋은 가치가 있죠. 한번 우리가 이런 거 다 지우고 일단은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만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자. 잠깐만 이거 다 지우면 좀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그냥 여기까지만 지울게. 여기까지만. 답은 여기 남겨놓고 답은 이제 3-1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일단은 A는 내가 경계를 몰라요. A 경계를 모르니까 그냥 모른 채로 각각의 그래프를 좀 다 그려보자. X 더하기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X 더하기 2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X 더하기 2.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절편은 어디예요? 절편도 다 찍어주자. 2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4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근으로 하고 절편이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여기가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정도가 될 것 같아.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왼쪽 오른쪽이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그려야 되죠. 이건 내가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야. 맞죠? 여기서 또 이렇게 교점이 있겠고요. 아무튼 그렇다. 자, 그런데 A라는 경계에서 우리가 좌우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가 우리가 답을 구했으니까 한번 확인만 해볼까? 마이너스 2가 어디야? 여기죠. 그러면은 A의 마이너스 2 왼쪽은 직선이고 오른쪽은 곡선입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죠? 왼쪽은 직선이니까 얘부터 가는 거네. 여기다 한번 형광펜으로 칠해볼까? 좀 두껍게 해서 얘가 왼쪽 그리고 오른쪽은 이거란 얘기야. 이렇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내가 형광펜으로 칠한 게 뭐예요? 그렇죠? 이거 A가 뭐예요? 내가 이제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이 관한 그래프인 거죠. 마이너스 2 왼쪽은 직선, 오른쪽은 곡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절대값을 한번 줘보세요. 절대값.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차피 얘가 이렇게 접혀져 올라오고 얘가 접혀져 올라오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당연히 연속이죠. 연속. 맞죠? 그리고 A가 3이라는 얘기 뭐였어요? A가 3이라는 얘기는 이번에는 뭐를 의미한다? 이거 지우고 3은 당연히 이쪽이었거든요. 여기 교점입니다. 구해보시면 알아요. 교점. 그럼 3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3을 경계로 해가지고 왼쪽은 직선. 그러니까 여기도 이것도 지우자. 이것도 지우고 왼쪽은 직선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되고 곡선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따라오세요. 이거가 직선. 그리고 3 오른쪽은 곡선이야. 이렇게. 맞나? 그렇게 되면은 절대값을 주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이 밑부분만 접혀져 올라오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런 느낌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연속이야. 맞죠? 자, 마지막으로는 어디예요? 마지막으로는 1일 때죠. 1일 때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 1이 어디죠? 이쯤이죠. 이쯤. 1이 여기지.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 봐봐. 1이 이쯤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1일 때의 이 y값은 얼마예요? 1일 때 직선에 넣어봐. 그럼 3이죠? 자 1일 때의 이 아래쪽에 y값은 얼마예요? 1을 여기다 넣어봐. 마3이잖아요. 여기가 마3이잖아. 맞나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계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은 직선이니까 얘예요. 오른쪽은 곡선이니까 얘라고요. 맞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절대값을 한번 쳐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어차피 얘가 이렇게 접혀져 올라오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죠. 이렇게 되니까. 자, 근데 봐봐봐. 지금 어차피 이쪽의 길이가 3이고 아래쪽의 길이도 3이잖아. 좌표는 3, 마3이지만 길이는 3, 3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게 이렇게 접혀져 올라오면서 얘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얘랑 길이가 서로 이렇게 같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래프는 절대값을 먹은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느낌이에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처음에 식으로 막 풀었잖아요. 그게 명백하고 정확하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먼저 그림을 그려가지고 A가 어디 있을까 하면서 찾기에는 뭔가 실수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식으로 잡아서 정확하게 푸는 게 너무 쉽고 간단하고 정확하죠. 식으로 잡아서 이런 문제는 해결하시고요.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느낌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내가 찾는 데서 정말로 그런지 한번 확인 작업을 해주는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답은 그래서 뭐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fx가 있는데요. 1을 경계로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식이 갈라져 있죠. 얘는 직선이고 얘는 곡선의 그래프를 갖는다. 근데 얘랑 곱했을 때 그 결과가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k를 이렇게 찾아서 더해보세요라고 돼 있는데요. 일단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fx는 그냥 이거예요. 그죠? 근데 f2-x 얘들아 f의 2 빼기 x 얘는 이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거는 fx를 어떻게 바꾼 거냐면 x는 1이라는 선에 대해서 선대칭한 겁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스스로 왜지? 라는 어떤 그 물음표가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그 북마크 선생님이 그 문제마다 타임라인을 걸어놨잖아요. 거기에다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그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물론 미리 알고 있으면 좋고요. 한번 이렇게 선생님은 이런 컨셉으로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물론 해설지 보시면은 식으로 잘 풀어놨으니까 그것도 당연히 맞고요.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번 더 연습하자는 의미에서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fx를 한번 스케치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1을 경계로 해서 어때요? 직선입니다. 직선이니까 적당히 이렇게 되겠죠. 물론 1은 여기 구멍이 막혀 있는데 얘는 지금 식 자체가 2 더하기 k야. 그러면은 이 경계값, 즉 경계값의 함수값이 지금 여기 붙어 있으니까 경계값 함수값 자체가 좌극한 값과 일치한 상태인 거죠. 아무튼 그럼 걔가 얼마예요? 그렇죠? 1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은 2 더하기 k라고 하는 거지. 자, 2 더하기 k는 1을 기준으로 함수값도 되고요. 우극한도 됩니다. 좌극한도 되죠. 자꾸 우극한이래. 좌극한도 되죠. 그렇다. 자, 그럼 오른쪽은 뭐죠? 오른쪽은 보세요. 오른쪽은 축이 어디 있니? 그렇죠?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 빼기 니까 더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축이 어디냐면은 마이너스 1이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1의 왼쪽이니까 이쯤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차피 1에서 잘리면은 이런 그래프만 살아남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1에서의 경계값은 뭐예요? 1을 여기다 대입하면 6입니다. 6. 그렇죠? 그러면 6이 여기일까는 모르지. 왜요? 2 더하기 k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편의상 그냥 이 정도로 한번 그래프를 스케치해 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그렇죠. 원래는 축이 마이너스 쪽이니까 얘를 축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1에서 잘려가지고 오른쪽만 그려진 게 바로 얘가 되는 겁니다. 물론 구멍이 여긴 뚫려 있고요. 그 다음에 구멍이 막혔다라고 생각했을 때의 경계값은 뭐예요? 그렇죠. 얘는 6이 되는 거야. 선생님이 6을 굳이 여기다 그린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냥 얘를 어딘지 모르잖아. K를 모르니까 6하고 뭐 적당히 떨어져 있겠지라고 그냥 찍은 거지. 물론 연결돼 있을 수도 있고 6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지만 그냥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얘가 바로 뭐예요? 그쵸, fx입니다. 자, 그럼 옆에다가 지금 뭐가 곱해져 있어요? f2 빼기 x가 곱해져 있잖아. 얘들아, f2 빼기 x는 얘를 어떻게 한 거라고요? 그쵸, x는 1 선대칭한 거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1이잖아요. x는 1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좌우 뒤집은 거라고요. 이렇게 얘를 이쪽으로 얘를 이쪽으로.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잡힐까요?
이건 너무 쉽죠, 그죠? 그러니까 x는 여기 1, 여기도 1을 쓰자. x는 1. 그러면은 내가 그래프를 그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2 빼기 x에 대한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그대로 이렇게 뒤집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구멍을 초록색으로 하자. 구멍을 막아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경계값도 2 플러스 k는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구멍 뚫려가지고 얘가 그대로 이렇게 뒤집히는 거지, 반대로. 맞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도 역시 경계값은 6이란 얘기야. 이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f의 2 빼기 x라고 하는 그래프예요. 얘랑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냥 1에서 좌우 반전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 이 두 개를 곱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1에서 연속성을 볼 거라고. 얘들아, 연속성은 결국은 뭐를 보는 거야? 1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 세 가지의 일치성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fx 곱하기 f의 2 빼기 x를 내가 어디에서? 그쵸? x는 1에서. 그러면은 요 x자리에다가 뭐예요? 1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세 가지를 집어넣어 봐야겠죠. 그러니까 1의 우극한, 1의 좌극한, 1의 함수값 세 가지를 집어넣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보자. fx하고 지금 f2 빼기 x랑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1의 우극한 누구부터 보자. fx부터 보자. 1의 우극한은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니까 6이네요. 6. 그죠? 그러니까 6 곱하기. 자, 얘는 뭐예요? 1의 우극한은 2 더하기 k죠. 그러니까 2 더하기 k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뭐예요? 그쵸? fx 곱하기 f2-x의 1에서의 우극한 값이라는 거야. 맞죠? 자, 좌악한은 어떻게 되죠? 좌악한. 그대로 이제 따라가면 되겠죠? 좌악한은 이쪽은 2 더하기 k. 다시 한번 이쪽은 2 더하기 k. 그리고 이쪽은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는 바뀌었지만 위아래로 값이 같네요. 그죠? 여기가 2 더하기 k 곱하기 6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도 동그라미, 내가 여기 동그라미를 아까 쳤지만 빼는 게 예쁘겠다. 이렇게. 함수값은 어떻게 됩니까? 함수값 1이라는 함수값은 그렇죠. 그냥 둘 다 뭐예요? 그렇죠? 2 더하기 k, 2 더하기 k지. 그러니까 여기는 2 더하기 k, 또 빨간색으로 하자. 여기도 2 더하기 k에다가 곱하기 2 더하기 k가 되는 거죠. 이게 세 개가 일치해야지 연속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차피 얘는 똑같은 값이니까 그냥 이거 두 개만 그 값이 같아지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2 더하기 k 곱하기 6, 2 더하기 k 곱하기 6은 아래가 뭐예요? 아래는 2 더하기 k의 제곱이네요. 그러니까 2 더하기 k의 제곱과 같다.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야. 맞죠? 그렇게 되면은 12 더하기 6k는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가 되니까요. 0은 다 넘기면 어떻게 돼요? 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k 이럴 때가 제일 어렵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것도 볼 수 있겠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그냥 그냥 2라고 바로 잡아내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 5다 이렇게 되는 문제였죠. 물론 14번은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f의 2-x를 보면은 fx를 기준으로 해서 x는 1이라고 하는 선에 대해서 뒤집은 거야. 선대칭한 거야를 한번 꼭 복습을 시켜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냥 사실 이거 합성함수의 극한으로 해가지고 해도 괜찮아요.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지에 있는 거 보시고 물론 뭐 여러분들 잘 하셨겠지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45번입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고요. 이렇게 함수값을 갖는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g를 이 2차 함수로 다시 재구성을 한 거야. 1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 좀 느낌을 볼게요. 1을 포함한 왼쪽은 어차피 2차식 빼기 1, 2차식의 제곱이니까 얘는 4차식입니다. 4차식은 뭐예요? 뭐 기껏 해봤자 뭐 이렇게 생긴 뭐야? 그냥 연속인 아주 예쁜 그래프죠. 맞죠? 그러니까 1에서 잘라도 어차피 1을 포함한 왼쪽은 다 그냥 연결되어 있는 연속함수라는 거야. 자, 오른쪽 조금 위험해요. 1보다 큰 쪽은요, 유리함수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2차식분의 어떤 2차식인데, 때에 따라서는 fx가 0이 되는 그러한, 다시 한번, fx가 0이 되는 x가 1보다 큰 쪽에서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보다 오른쪽을 관찰했을 때에도 재수 없으면은 불연속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한 어떤 뭐랄까 경계를 하고 있자.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를 우리는 늘 경계를 하자라는 의미로서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얘가 실수 전제의식법에서 연속이 된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고민했었던 상황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 거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은 어차피 4차식이니까 무조건 연속인 거야.
그리고 1을 오른쪽에서는요. 뭐예요? 우리는 의심컨대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점에서는 불연속이지만 문제에서는 뭐예요? 타 연속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우리는 1의 오른쪽에서는 fx가 0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 이 마인드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동시에 1에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이쪽과 이쪽 식에서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1을 경계로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를 미리 좀 써놓도록 하자. 첫 번째는 뭐예요? 1에서 좌우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그쵸? x가 1보다 큰 이 범위에서는 뭐다? 그쵸? fx는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fx가 뭐였어요? 최고 차이의 수가 1인 이차함수니까 0이 되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x축이 여기 있다면은 이 위에 둥둥둥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야. 우리가 나중에 fx를 찾더라도요. 이 조건을 반드시 어디에서 1보다 큰 쪽에서는 만족을 시키는 상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좋아. 자, 그럼 이제는 1에서 이제 연결을 좀 해주는 식을 통해서 뭔가 계속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 놔야겠죠. 자, 근데 1을 포함한 왼쪽에서는 그냥 다항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1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함수값 자체가 우극한과 동일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왼쪽은 그냥 1을 갖다가 대입만 해줘도 될 것 같아. 맞죠? 그러니까 f1 빼기 1의 제곱이 바로 좌극한이면서 그냥 함수값이야. 괜찮죠? 자,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오른쪽을 여기다가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오른쪽은 뭐예요? 그냥 1을 갖다가 대입해버려도 되나? 아니죠. 1을 대입할 수가 없는 게 뭐예요? 1보다 큰 쪽이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1을 여기다가 대입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오른쪽 식도 그냥 다항식이었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1의 우극한은 1의 함수값과 같기 때문에 그냥 대입을 해도 괜찮아. 하지만 이거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fx가 0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을 여기다가 함부로 막 집어넣어서 식을 쓰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전하게 보다 그냥 원리 원칙대로 우극한 값으로서 리미트를 이용해서 식을 작성하는 게 맞아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우변은요. x가 1의 오른쪽으로 갈 때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는 게 맞겠지. 그래서 우리가 fx분의 x 빼기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써줘가지고 연결을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식을 써주는 게 합리적이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우변에다가 당연히 눈길이 가는 게 맞겠죠. 왜? 분자가 뭐로 가요? 0으로 가지. 얘들아, 분자가 0으로 가. 그럼 왠지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지. 얘들아, 분자가 0으로 가는데 분모도 0으로 가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0분의 0꼴이니까 적당한 또 계산을 통해서 우변이 어떻게 또 그러니까 이 값이 또 계산이 되는 상황이고. 근데 만약에 분자가 0으로 가요? 근데 분자가 0으로 가는데 분모가 0이 아닌 값으로 가. 뭐 2면 2, 3이면 3. 그럼 2분의 0, 3분의 0 이런 식으로 좌변은 무조건 또 0이 돼 버리자는 거죠. 0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케이스 분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은 얘가 즉 좌변의 값 자체가 0이 되는가 0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fx를 추론을 하시는 게 맞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을 좀 연출해 보자. 첫 번째 f1 빼기 1이 0일 때와 0이 아닐 때, 즉 f1이 1일 때와 1이 아닐 때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자. 그래서 첫 번째는 f1이 1일 때와 두 번째는 f1이 1이 아닐 때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f1이 1일 때, 즉 f1이 1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근데 생각해 봐봐. 잘 보세요. 얘가 이미 완전 대전제지, 대전제. 그리고 f1이 1일 때가 소전제야. 즉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킨 상태에서 이 우변을 또 이렇게 해나가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웃긴 건 뭐예요? 얘들아, 지금 최고 차이 계수는 1인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은 fx가 뭐예요? fx가 그냥 어디 갔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로 세팅을 할 수 있는데 나에게 두 가지의 관계식이 있지 않니?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4, 1을 집어넣어서 1. 그러면 이미 fx는 뭐예요? 픽스가 된 거야.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돼요? 1을 집어넣어 봐봐. 마이너스 1부터 집어넣어 볼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죠. 그럼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a 플러스 b야. 맞죠? 이렇게 관계식 하나 잡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하고 가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얼마란 얘기예요? 3이란 얘기다.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어서 1이에요. 맞죠? 1을 집어넣어서 1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그냥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죠. 그 말은 뭐예요? a 더하기 b가 얼마란 얘기다? 그쵸. 0이란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연립하면 a도 알고 b도 알죠. 두 개를 더해볼까? 그러면은 2b는 3이니까 b는 2분의 3인 거 금방 나오고요. 그러니까 b가 2분의 3이니까 두 개를 더해가지고 0이 돼야 되니까요.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그러면 약간 허무하지만 fx가 좀 찾아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fx가 찾아줘요? 이런 식으로 찾아줬다. 자,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일단 확인 좀 해보자. 확인. F1이 1이야. 그러면 얘는 0은 이렇게 되는 거지. 0은 이거죠. F1이니까 0은 리미트 x가 1의 우칸으로 갈 때 x-1의 제곱에 얘들아 fx가 이거잖아. 방금 내가 찾았다니까. 찾은 게 이제 정말로 되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생각해 보세요. 자, 봐봐. 1의 우칸으로 가요. 그러면 얘가 그 위쪽이 0으로 가죠.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다항식이니까 1의 우칸은 1의 함수값과 같지. 1의 우칸은 1의 함수값과 같지. 그러니까 여기다 1 넣어봐. 0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0이 아닌 값분의 0 해니까 0이 맞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찾는 fx에 뭔가 내가 찾는 fx 같아. 근데 얘들아 잘 보세요. 내가 찾는 fx는 1보다 오른쪽에서 무조건 0이 되는 상황이 있으면 안 돼. 맞아요? 그런데 이 자체는 1보다 오른쪽이고 자지고 나발이고 다 뭐예요? 판별식이 뭐지 얘들아? b제곱 마이너스 4h니까 뭐예요? 뭐죠? 4h니까 6인가요? 그쵸? 맞죠? 그럼 이건 뭐야? 무조건 음수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뭐예요? 1이 경계로 하건 뭐건 무조건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0이 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합격이란 얘기야. 합격. 내가 찾는 fx에 부합한다.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f2라고 하는 값도 일단은 하나를 후보로 찾았네요. 그러니까 f2는 얼마예요? f2는 너무 어려워. 이거 뭐야? 4 빼기 3 더하기 2 더하기 3. 그러니까 1 더하기 2분의 3이 2분의 5 하나 찾아놨다. 괜찮죠? 좋아요.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번에는 1이 아닐 때야. 1이 아닐 때 얘가 뭐란 얘기예요? 0이 아닌 값이란 얘기야. 1이 아니니까 얘가 1이 아니니까 1이 아닌 값에서 1을 빼니까 0이 아니죠. 그러면 얘는 0이 아닌 값으로서 극한이 존재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x-1의 제곱. 자, 그럼 잘 보자. 잘 봐봐. 이건 기본적인 극한의 계산의 개념이죠. 얘가 0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3, 4 이런 거 아무거나 그냥 A라고 해보자. 0이 아닌가? 그러면은 분모가 x 빼기 1의 제곱이 1의 우칸이면 당연히 0으로 가죠. 그럼 0으로 가는 원인이 x 빼기 1이 무려 2개나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런데 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야? 당연하게도 fx도 x-1이 한 개가 아니라 일단 2개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지. 만약에 x-1이 여기에 한 개만 있어봐. 예를 들어서 fx가 x-1이 한 개만 있어봐. 그리고 뒤에 뭔가 이렇게 붙는 인수분해 꼴을 생각했다라고 하자. 그러면은 x가 한 개 지어지고 x-1이 한 개만 지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x-1이 분자에 살아있으니까 1이 들어갔을 때 0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0이 아닌 값이라고 내가 전제를 깔았잖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모도 똑같이 x 빼기 1이 일단은 2개 이상은 있어야 돼요. 2개 이상은 있어야 돼. 맞아요? 그런데 fx 자체가 대전제가 뭐예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거든. 그러니까 끝난 거야. fx는 x 빼기 1의 제곱으로 픽스가 된 거예요. 확인해 볼까? 얘들아 f-1 4 돼요? f-1 4 되잖아. 맞잖아. 맞죠? 정확하죠. 그러다 보니까 x 빼기 1의 제곱이 아주 좋은 fx야 라고 걸려들었어. 그런데 확인해 보자. 이 x 빼기 1의 제곱도 1보다 큰 쪽에서 0이 되지 않니? 선생님 x 빼기 1의 제곱은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나는 1보다 큰 쪽에서만 성립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빵꾸 뻥 뚫어가지고 여기만 관찰하는 거니까 무조건 플러스 값 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는 0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오케이라는 얘기야.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x 빼기 1의 제곱도 내가 찾는 fx로서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F2라고 하는 것도 하나 더 찾았자. 그러니까 fx가 아까 위에 있었던 얘도 되지만 여기 밑에 x 빼기 1의 제곱도 된다. 따라서 f2라고 하는 값도 하나가 더 찾아지게 되고요. 걔는 그냥 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이제 1과 2분의 5가 더해져서 2분의 7이 이제 정답이 되어서 4번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였죠. 15번이 언뜻 보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극한을 계산할 때 많이 했던 짓을 한번 역으로 추적하는 것뿐이에요. 잘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